자, 3번 행위입니다. 자, 먼저 공무원. 자, 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이때 공무원은 부실임을 알지 못해야 됩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그 공무원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악의라는 얘기죠. 그랬다면 그 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정범이 되는 것이고 가담자는 그 범죄의 공범이 됩니다. 자, 허위신고 나왔는데 밑에 판례 나와 있죠. 허위신고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부실기재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1번 체크하시고, 자, 부실기재란 말의 의미는 이 중요 부분을 달리 기재한다든지 반대로 기재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드렸죠. 예를 보시면, 자, 허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중요 사항을 달리 기재했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만 예고 등기를 말소케 한 것은 이때 예고 등기 뒤에 판례 나올 겁니다. 이 예고 등기에는 등기가 예고적 효력밖에 없어요. 예고적 효력밖에 없는 것은 중요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달리 기재했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등기 원인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기재 내용이 실체 권리 관계에 일치하잖아요. 실체 권리 관계에 일치를 할 때는 그때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번제가 안 됩니다. 그것도 체크하시고 중요 판례로 어떻게 나올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중간 생략 등기. 우리 횡령죄 할 때 명의신탁에서 배웠죠. 그리고 등기 원인을 명의신탁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명의신탁이라 적지 않고 매매라고 적었을 때 이것도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하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뒤에 판례 나올 겁니다. 자, 쭉 내려오시고, 자, 여기서 박스 2번에 명의신탁약이 나와 있죠. 중간 생략에 소유권 이전 등록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부합하다면 부실기재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판례 1번에서 부실기재의 의미는 중요한 의미를 사실과 달리 적었을 때를 말한다. 그렇죠? 이 지문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명의신탁 중간 생략 나와 있는데 이 사실관계도 받으세요.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3번도 받으셔야 돼요.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한지 아닌지는 이전 등기 격려 당시입니다. 이것도 판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착수 시기 말씀드렸죠. 허위 신고를 했을 때 착수가 있고 부실기재를 했을 때 기수가 됩니다. 나중에 실체 권리 관계에 일치한다 할지라도 후진 없습니다. 그냥 여전히 기수가 됩니다. 됐죠? 자, 됐고 여기서 부실기재의 의미를 좀 더 봐야 될 텐데 노트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노트를 가보면 우리가 전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실기재란 말의 의미는 이퀄 중요사항에 대하여 허위기재를 했을 때 부실기재가 된다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무효사유, 그 다음에 부존재 사유 같은 경우는 부실기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 취소 사유 있죠? 이 취소 사유는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취소권 행사 전이냐, 행사 후냐, 한자 읽을 줄 아시죠? 전후입니다. 전이냐, 후냐에 따라 나눠봐야 되는데 어떤 게 취소 사유가 되는지를 제가 좀 적어드릴게요. 요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예로서는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를 그 예로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사기는 알 것이고요.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갈협박 당했다. 공갈협박 당한 것을 강박이라 합니다. 즉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하죠. 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사거나 부동산 계약을 했을 때 내가 사기당해서 샀다. 착오를 일으켜서 물건을 샀다라고 했을 때 빨리 가서 의사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계산 잘못했다라고. 그러니까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야지 저쪽이 그렇냐 이렇게 하면서 계약을 다시 되물리거나 하는 것이지,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유효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형법에서도 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을 때에 빨리 취소를 시켜야지 그래야 원위치가 되는 거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내가 사기 강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의사표시는 여전히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취소 같은 경우는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이라면 그렇죠? 전이라면 행사하기 전이라면 그 의사표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기 때문에 그때는 부실기재가 되질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이라면 부실기재가 아니지만 취소권을 행사를 했다면 그때는 그 의사표시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이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부실기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색깔을 칠해버리면 여기 무효, 부존재, 취소권 행사 후 이런 것은 부실기재가 되지만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이라면 여전히 그 의사표시는 유효이기 때문에 부실기재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볼 것은 위장 결혼 있죠. 결혼은 무효입니다. 무효. 위장 결혼은 무효라고 무효이기 때문에 부실기재가 돼요. 근데 이혼은 무효가 아니에요. 가장 이혼 있죠? 이혼도 가장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가장 이혼은 부실기재가 아닌 거예요. 그 결혼과 이혼의 차이는 판례 시간에 잠시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사 사임 등기 그리고 해임 등기를 나눠서 보셔야 되거든요. 사임 등기는 부실기재가 되지만 해임 등기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해고당하는 자의 의사를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효하다고 봐요. 그래서 부실기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임 등기는 사임하는 사람의 의사가 중요하거든. 그렇죠? 그 의사를 개무시하고 등기를 격려시켰다면 그 무효 사유가 되기 때문에 부실기재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나눠 보셔야 됩니다. 결혼과 이혼, 사임 등기와 해임 등기를 나눠서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은 판례를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두 번째 판례 보시면 무효 나와 있죠? 부존재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부실기재가 된다 하지만 취소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소권 행사 전이라면 여전히 유효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는 여전히 유효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닌 유효이기 때문에 그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 본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색깔 칠하고 여기는 이 색깔을 칠할게요. 자, 다음도 가보시면 조선족 위장결혼 사건 나와 있죠. 여기도 보시면 국내 취업 목적으로 혼인하기로 하였다. 가장 혼인이죠. 그쵸? 가장 혼인일 때 여기 참다한 부부관계 설정 의사 없이 오로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혼인을 했다면 이것은 무효라고 봅니다. 우리 민법에서 이 혼인과 이혼을 구별하는데요. 이 혼인 같은 경우에는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어.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혼인의 내용을 봅니다. 내용. 그 내용을 중시하죠. 그 내용이 뭐냐면 참다한 부부관계 설정이야. 아시겠죠? 참다한 부부관계 설정할 의사로 혼인을 했을 때 유효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사 없이 단지 취업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무효로 봅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면 제가 노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무효 사유가 되기 때문에 부실기재가 된다고 봐요. 자, 그런데 뒤에 나오지만 자, 이혼 같은 경우에는 이 혼인과는 달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형식주의. 내용을 중시하지 않아요. 형식만을 중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가장이혼 같은 경우에
이걸 유효하다고 봐요. 아시겠죠? 자, 됐고 많이 나왔던 판례입니다. 나머지 거 읽어보시고 여기도 보시면 기막 남아있죠? 기막 남아있는데 취소하기까지는 여전히 유효하게 된다. 그러니까 취소하기까지는 그 말이 뭐 말이죠? 취소권을 행사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이퀄 취소 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유효한 거죠. 유효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실기재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봤고 이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자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쵸? 여기도 부합 나와있죠? 그랬다면 죄가 되지 않지만 어디까지나 이 모든 것은 부합한지 아닌지는 그쵸? 항상 이전 등기 경료 당시를 놓고 따지겠다 이 뜻입니다. 전부 다 A급 판례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경료 당시죠? 경료 당시에 부합한지 아닌지 그쵸? 부합하지 아니했다면 그때는 죄가 된다 안 된다? 죄가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사후에 이런 말 나오는데 형법에서 사후라는 말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사후에 뭐 일치 않네 안 했네 라고 하는 것은 그 기수 이후란 말이에요. 기수 이후. 그렇죠? 여기서 경료 당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했다면 이 즉시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즉시 바로 유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부합했네 안 했네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성립했다면 기수가 된다고요. 이미 성립한 죄이단 말이죠. 기수입니다. 뭐 나중에 동의를 받았네, 추인을 받았네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OX 판례를 보면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 부존재. 그쵸? 또는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부실기재가 된다 하지만 그쵸? 여기도 합의가 없다 나오죠? 다 무효입니다. 될 건 없이 했다가 나오죠? 다 무효입니다. 위장결혼 나와있죠? 결혼 무효입니다. 가정혼인 무효입니다. 그래서 부실기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도 보면 종중대표자 종중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그렇죠? 종중재산입니다. 그러면 종중 땅이라든지 건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은행 거래할 때 종중대표자 이름을 적게끔 되어 있는데 그 적을 때 반드시 종중대표자를 적을 때 종중초래의 결의사항 하에 적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결의 없이 했다 했기 때문에 이게 무효입니다. 무효가 되는 하자라서 부실기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도 마찬가지고요. 비슷한 것들은 묶으세요. 이렇게. 요거 비슷하죠? 요거 비슷하고요. 뭐 여기도 비슷하고요. 맞네 1번, 2번. 자, 그 다음 들어가 보시면 실제 소집 절차와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았지? 이렇게 무효라 봅니다. 부존재로 봅니다. 무효나 부존재나. 부실기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안에 토지에 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하는 목적일 때 그렇죠? 이거 다 무효입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영 의사가 합치한다 할지라도 이 자체가 무효라서 본죄가 된다고 봅니다. 자,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지금 존재한다라고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부존재라고요. 여기도 부존재고요. 자, 다음도 보면 통모입니다. 통정허위 표시죠? 무효입니다. 민법에서. 그래서 부실기재가 됩니다. 종종 대표적 기재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허위로 등재했을 때 이것은 중요사항을 여기 나와 있네.
종중 대표자 기재 부분은 중요한 부분의 기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위 등재했을 때는 건재가 되겠다. 그런 얘기죠. 자, 피고인이 종중 종원으로서 종중 종원입니다. 대표자가 아니고요. 그렇지?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를 종중 대표자로 기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 거래하겠죠? 그랬을 때 이건 무효 사유가 되는 것이라서 부실기가 된다. 그 뜻입니다. 자, 확정 판결도 마찬가지죠. 확정 판결도 중요 사항입니다. 그를 진실에 반해서 쓰게 되면 죄가 된다. 이 뜻입니다. 별표 3개짜리 드립니다. 자, 공동대표이사를 지금 단독으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위임 취지에 반해서 썼기 때문에 부실기재가 됩니다. 이것은 부실기재도 될 뿐더러 위조도 됩니다. 둘 다 됩니다. 자, 다음 일방의 교회가 타방 교회를 배제한 채 소집 개최된 당회에서 그랬어요. 자, 일반 교회가 타방 교회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지멋대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나요? 이거 다 부적법 무효 사유로 봅니다. 자, 사망한 사람 명의를 갖고 함부로 뭐 등기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무효라고 봅니다. 자, 근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근당물의 소유자가 설정하는 거죠. 그렇죠? 타인 부동산을 자기 거 아닙니다. 타인 부동산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요거 본죄가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이 17번하고 18번은 묶어보세요. 이거 제가 횡령 배임할 때 설명드렸는데 주금 납입 나와 있죠? 주금 납입. 주금 납입이죠. 요거 납입의 외형을 갖췄다는 말이 바로 뭐다? 가장 납입이다. 그 뜻입니다. 등기를 내자마자 이 돈을 바로 찾아버려요. 그치? 등기 냈죠, 여기? 등기 냈잖아. 등기 낸 다음에 바로 돈을 찾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 죽음이 깡통되는 거죠. 요걸 막아버리려고 만든 조문이 상법에 납입가장죄가 있어. 납입가장죄. 납입을 가장해서 이렇게 등기 내자마자 돈 빼내 쓰는 것 상법에서 처벌하고 있거든요. 상법상의 납입가장죄 말고도 우리 형법상으로는 부실기재가 된다고 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등기부에다가 기재하잖아요. 부실기재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뭐는 안 된다? 횡령배임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CF 왜 횡령배임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한 번 더 이 돈은 등기 마치자마자 돈을 빼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빼낸 돈은 한 번 회수돈이 된 적이 없어. 회수돈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횡령이고 배임이고 나올 만한 건덕지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횡령배임은 안 돼요. 각각 횡령배임죄에서 다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형법에서는 부실기재죄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법 가면 납입가장죄도 별도로 처벌한다 그랬습니다. 자, 허위임을 알면서 그랬죠. 알면서 증자 등기를 신청했다고 했을 때 부실기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사임서 말씀드렸죠. 사임서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 여기 사직서에 사직서 여기 나와 있지? 요 사임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임하는 그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 그 의사에 따르지 않고 그렇죠? 사임서를 작성했다면 무효로 사유로 봅니다. 그래서 부실기재가 된다고 보고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